잔인한 여성이 무고한 저먼 셰퍼드 강아지 4마리를 고속도로 다리 위에 묶어놓았지만 그녀는 누가 그들을 구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눈치채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카메라도 목격자도 없는 차갑고 바람이 부는 고속도로 다리 위에 쓰레기처럼 묶인 채 떨고 있는 저먼 셰퍼드 강아지 4마리만 남겨진 채 죽도록 내버려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고 그 누군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깊이 파헤치기 전에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모든 생명체가 소중하다고 믿는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심지어 가장 작고 말 못하는 생명체조차도요. 이건 단순히 잔인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구원, 용기, 그리고 당신을 눈물 짓게 할 끊을 수 없는 유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누가 나섰는지, 그리고 이어진 일이 무엇인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새벽 안개가 고속도로 위를 뒤덮으며 세상이 숨기려는 비밀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고요하며 기묘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잠에 빠져 있었고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곧 수천 명이 마음을 뒤흔들 사건이었습니다. 낡고 녹슨 SUV가 다리 위 가장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이 꺼지며 덜덜거렸고 후미등이 안개 속에서 붉게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40대 중반의 여성은 커다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날카롭고 무감각했으며 마치 수년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백미러를 흘끗 보며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지만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문을 쾅 닫고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트렁크가 삐걱이며 열리자 조용한 침묵을 깨는 희미한 낑낑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생후 6주도 안 된 저먼 셰퍼드 강아지 4마리가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털은 갓난아기의 솜털처럼 부드럽고 머리에 비해 귀는 너무 컸으며 눈은 순진하고 혼란스러운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왜 여기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중 한 마리, 다른 강아지들보다 약간 큰 강아지가 여성을 향해 기어가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여전히 인간이 친절하다고 믿었고 이 차가운 바닥과 낯선 냄새가 일시적일 뿐이며 그녀가 밥을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밧줄 4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았으며 강아지들의 눈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씩 그녀는 강아지들을 트렁크에서 끌어내 다리의 금속 난간에 묶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몸은 매서운 바람에 떨며 저항했습니다. 밧줄은 너무 조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아지가 비명을 지르자 그녀는 순간 단 1초 얼굴을 찡그렸지만 곧 강아지들에게 등을 돌리고 차에 올라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실수를 지우듯이 몇 분이 흘렀고 어쩌면 더 길었을지도 모릅니다. 강아지들은 낑낑대며 혼란 속에서 몸을 비틀었고 작은 발로 차가운 콘크리트를 긁었습니다. 아래 도로에서 트럭이 굉음을 내며 지나가자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가장 작은 강아지 중 하나는 밧줄에 거의 목이 졸릴 정도로 심하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혼자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고속도로 반대편, 강아지들이 아직 볼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밤을 보낸 후 마음을 달래려다 길을 잘못 든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건우였고 29세의 전직 군인으로 마지막 파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해외에서 본 것들로 인해 괴로워하며 평화를 찾으려 했던 그는 지난 몇 달을 방황하며 다시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기 전에 먼저 들었습니다. 약하고 날카롭고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고요를 칼처럼 갈랐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도로 옆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더 짙어졌고 잠시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안개 속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난간에 바짝 붙은 작은 그림자들. 도대체 뭐야? 그는 가까이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그 광경은 그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 떨며 우는 4마리의 강아지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가장 가까운 밧줄로 손을 뻗었습니다. 강아지는 놀랐지만 물지 않았습니다. 너무 약하고 너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건우의 손이 떨리며 첫 번째 매듭을 풀었습니다. 군사훈련은 그를 전쟁, 고통, 상실에 대비시켰지만 이런 일에는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려진 무고한 생명체들 하나씩 그는 모두 풀어줬습니다. 매번 그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마지막 강아지를 품에 안았을 때, 묶여있을 때도 꼬리를 흔들었던 그 강아지 이건우의 가슴 속에서 수년간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어서서 떨리는 4마리의 강아지를 품에 꼭 안았을 때 뒤에서 들리는 자갈 소리에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거기 있었고 이건우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건우는 천천히 돌아섰고 전장에서처럼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자갈 소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놀라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4마리의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무게를 조심스럽게 옮기며 짙은 새벽 안개 속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누구야?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안개 속에서 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느리고 단단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어두운 후드티를 입고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으며 주름진 얼굴에는 읽을 수 없는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저들을 찾은 거야? 낯선 이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건우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물러서며 강아지들을 가슴에 더 바짝 안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뭘 아는 거지?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젯밤 여기서 한 여성을 봤어. 몇 시간 동안 차 옆에 서 있었지. 이상했지만 묻지 않았어. 그녀를 봤다고? 이건우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녀가 뭘 할지 몰랐어.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강아지 4마리를 여기 버려둘 줄은 몰랐지. 잠시 동안 안개가 무거운 커튼처럼 그들을 감쌌습니다. 강아지들이 다시 낑낑거렸고 이건우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을 듯 추워하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그들의 얇은 털을 뚫고 들어갔고 가장 작은 강아지 중 하나는 고개를 들기도 힘들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반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오래된 주유소가 있어.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거기 뒤쪽에 우리와 다묘가 있어. 저들을 거기 둘 수 있을 거야. 이건우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우리 안에 두라고?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아니, 이건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나와 함께 갈 거야. 남자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개 속으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이건우는 잠시 서 있었고 추위가 그의 부츠를 뚫고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고는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럭이 어디 주차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거리, 해외 파병 전에 가끔 들렀던 오래된 전망대 근처였습니다. 그곳은 그가 생각을 정리하던 곳, 그의 조용한 안식처였고 이제 이 강아지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트럭에 도착했을 때 이건우의 팔은 강아지들을 안느라 욱신거렸습니다. 그는 조수석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내려놓고 좌석 밑에 넣어둔 낡은 군용 재킷으로 그들을 감쌌습니다. 강아지들은 즉시 몸을 웅크리고 그의 희미한 채취와 따뜻함에 끌렸습니다. 이건우는 운전석에 앉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냥 길 잃은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으로 봐도 이들은 군견이나 경찰견 혈통이었습니다. 그들의 체형, 눈빛, 누군가는 이들을 번식시켰고 누군가는 버렸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가장 큰 강아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다리에 묶여있을 때도 꼬리를 흔들었던 그 녀석. 이제 안전해. 이건우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킬게. 그는 엔진을 켜고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강아지들은 서로 뭉쳐 있었고 그들의 작은 가슴이 일제히 오르내렸습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건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목적, 연결, 어쩌면 희망. 하지만 마을로 향하던 중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그의 앞을 비췄습니다. 경찰 SUV가 길을 막고 서 있었고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안개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2명의 경찰이 차 옆에 서서 차량들을 세우라고 손짓했습니다. 이건우는 천천히 트럭을 세웠습니다. 젊고 날카로운 인상의 경찰이 창문으로 다가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즉시 강아지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 강아지들, 당신 거요? 그가 물었습니다. 이건우는 망설였습니다. 고속도로 다리에서 묶여있는 걸 찾았어요. 누가 저들을 거기 버렸어요. 경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묶여 있었다는 거죠? 동부순환도로. 다리 난간이요. 차에서 내려주세요. 경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단순한 구조작전이 갑자기 훨씬 더 큰 일로 변하고 있었고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건우는 천천히 트럭에서 내려 두 손을 분명히 보이게 하고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보세요, 경찰관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저 상태로 저들을 찾았을 뿐이에요. 젊은 경찰, 김민수 경관은 그를 순찰차 근처로 서라고 손짓했습니다. 나이 든 경찰, 더 차분한 인상의 경찰은 트럭 주위를 돌며 안을 들여다보고 손전등으로 조수석에 웅크린 강아지들을 비췄습니다. 순종 군견이나 경찰견 혈통 같아 보이는데 나이 든 경찰이 중얼거렸습니다. 군대나 경찰 라인이야.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들을 거기 두고 갈 수 없었죠. 김민수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 시간에 왜 고속도로에 있었던 거죠? 이건우는 코로 숨을 내쉬며 짜증을 억눌렀습니다. 저는 퇴역 군인입니다. 가끔 밤에 잠을 못 자요. 걷고 생각하죠. 계획하지 않은 길로 들어섰다가 그때 저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겁니다. 참 편리하네요. 김민수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우는 굳어졌습니다. 제가 강아지 4마리를 다리에 묶어놓고 나서 재미로 구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나이든 경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도 없이 버려진 강아지 4마리를 당신이 데리고 있으니 질문해야죠. 그들 사이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우는 안개 너머 도로를 바라보며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사라진 낯선 이를 떠올렸습니다. 이름을 물어봤어야 했는데 전화번호라도 뭐든지. 김민수는 무전기로 조용히 대화하기 위해 물러섰습니다. 이건우는 단편적인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 번호판 없음, 점원 셰퍼드 확인. 그의 속이 뒤틀렸습니다. 나이든 경찰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보세요. 당신을 체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저 강아지들은 잠시 보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로요. 우리가 뭘 찾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건우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증거요? 구조소로 보낸다는 겁니까?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안 돼요. 이건우가 즉시 말했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저들은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한 마리는 숨도 제대로 못 쉴 뻔했어요. 위료적 보살핌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데려가시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수가 돌아왔습니다. 동물관리소에 연락했어요. 10분 안에 올 겁니다. 이건우는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제발, 제가 먼저 검진받게 해주세요. 마을에 남아있을게요. 원하시면 매일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들을 트럭에서 끌어내지 말아주세요. 이미 충분히 고생했어요. 나이든 경찰은 이건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 손의 떨림, 목소리에 숨길 수 없는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당신 퇴역 군인이라고 했나? 아프가니스탄에서 2번 파병? 경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메이플 거리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세요. 이지은 박사를 찾아요. 구조소와 퇴역 군인들과 일하는 분이죠. 제가 미리 전화할게요. 하지만 그 후엔 경찰서에 와야 합니다. 알겠나요? 이건우는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옆으로 비켜서자 이건우는 트럭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올라탔습니다. 강아지들은 그의 소리를 듣고 움직였고 한 마리가 작고 희미하지만 희망에 찬 소리로 짖었습니다. 그는 곧장 마을의 작은 동물병원 메이플 거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베이커리와 잡화점 사이에 자리 잡은 병원으로 영업 중 일하는 네온 사인이 흐릿하게 깜빡였습니다. 아직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문 위에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그는 2마리 강아지를 안고 나머지 2마리는 작은 발로 타일 바닥을 미끄러지며 뒤따라왔습니다. 키 크고 곱슬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간호사복의 여성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안경 너머로 따뜻한 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건우 씨시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전화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녀석들이 빨리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녀는 몸을 숙였고 표정이 즉시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맙소사, 이야기들이 얼어붙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이지은 박사와 그녀의 조수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온열 패드, 수액, 부드러운 검진으로 강아지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이건우는 그네네 구석에 앉아 지켜보며
강아지가 낑낑거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녀석들은 강해요. 이지은 박사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탈수와 쇼크 상태지만 전사들이에요. 밧줄 때문에 상처가 남았어요. 누군가 너무 세게 묶었죠. 이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 있을게요. 지켜볼게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좀 쉬세요. 저는 이 녀석들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럼 최소한 뭐라도 드세요. 로비에 커피와 비스킷이 있어요. 이건우는 마지못해 일어나 복도로 나갔고 그 순간 앞 유리문 너머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같은 체격, 같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 다리에서 만난 그 낯선 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입구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작은 종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이건우는 복도에 멈춰서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낯선 이가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후드티, 같은 묵직한 부츠, 여전히 읽을 수 없는 얼굴. 하지만 이제 가까이에서 보니 그의 회색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지만 완전히 잔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우 뒤에서 병실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조용히 낑낑거렸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이건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날 따라왔군. 이건우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따라온 게 아니야. 근처에 있었을 뿐. 왜?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작은 병원을 둘러보며 어깨를 긴장시켰습니다. 결국엔 이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이건우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젯밤 그녀를 봤다고 했지. 지켜봤어. 막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그냥 나타난 거야? 남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저 강아지들은 애초에 살도록 내버려질 운명이 아니었어. 이건우의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남자가 대답하기 전에 이지은 박사가 복도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괜찮아요? 이건우는 살짝 돌아봤습니다. 박사님, 잠시만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그녀는 둘 사이를 보며 긴장감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에 있을게요. 그녀가 떠나자마자 남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난 그들과 일했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공식적인 사설 번식 사업. 합법적이지도 않았지. 우리는 온갖 고객을 위해 개를 훈련시켰어. 군대 모방, 불법 보안 계약, 감독도 없었고 연민도 없었어. 이건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집행자였나? 만약 새끼들이 약하거나 너무 겁이 많거나 반응이 느리면 그녀가 조용히 처리했지. 이건우는 턱을 꽉 다물고 옆구리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은폐 작업이었나? 누가 알아채기 전에 버린 거야?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 어미개 한 마리가 탈출했지. 그래서 그녀가 서둘러 움직일 거란 걸 알았어. 모든 걸 지우고 싶어 했지. 이건우의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걸 말하는 거지? 왜냐하면 난 그녀를 막을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넌 달라. 그리고 이제 그녀는 네가 구한 증거를 찾으러 올 거야. 이건우의 눈이 병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아지들 도와주고 싶어.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너를 믿을 거라고 생각해? 믿을 필요 없어. 하지만 난 그들이 기록, 문서, 영상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 그들이 한 짓의 증거야. 이건우는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며 망설였습니다. 이 남자를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았습니다. 만약 그 여성이 진짜 연줄이 있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느슨한 연결고리를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야? 이건우가 물었습니다. 마을 외곽의 오래된 창고 단지. 그녀는 몇 달 동안 거기에 가지 않았지만 난 코드를 알아. 이건우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오늘 밤 간다. 하지만 네가 날 함정에 빠뜨리는 낌새라도 보이면 그럴 일 없을 거야.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너만큼 그녀를 증오해. 이건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병실로 들어가 네 마리의 강아지가 온열 패드 위에 서로 웅크린 채 잠든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숨소리는 이제 고르게 들렸고 작은 발이 잠결에 살짝 움직였습니다. 마치 더 나은 무언가를 꿈꾸는 듯이. 이지은 박사가 메모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녀석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 카메라 있나요? 보안 카메라요? 그녀는 눈썹을 치켰습니다. 네, 왜요? 혹시 모르니 저장해둘 수 있나요?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건우 씨, 무슨 일인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표면을 건드린 것 같아요. 태양은 회색 구름 뒤로 사라졌고 이건우는 자신의 트럭을 버려진 창고 단지에 갈라진 콘크리트 주차장으로 몰았습니다. 이곳은 수년간 세입자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녹슨 문, 무성한 잡초, 그리고 반쯤은 바랜 경고 표지판으로 덮인 철망 울타리. 낯선 이는 조수석에 앉아 조용히 있었고 후드는 이제 벗겨져 턱을 따라 길게 이어진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이건우는 여전히 그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남자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증거가 중요하지. 여기가 맞는 거지? 이건우가 녹슨 창고들 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창고에 그녀가 문서와 다른 것들을 보관해. 이건우는 엔진을 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겁이 나서라기보다는 이 순간이 가져올 무게감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여성을 그 활동과 연결할 수 있다면 그는 강아지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관여한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은 더 차가웠고 낮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금속 문들이 그들이 지나갈 때 희미하게 덜컹거렸습니다. 갇힌 유령들이 속삭이는 듯이 117번 창고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키패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코드를 절대 바꾸지 않았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감히 돌아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의 손가락이 6자리를 눌렀습니다. 느린 비프 소리, 그리고 금속 클릭 소리,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이건우는 손전등을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곰팡이 냄새, 엔진 오일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고 손전등 불빛이 상자, 낡은 컴퓨터, 개우리, 그리고 이건우의 속을 뒤틀리게 한 물건들로 가득한 선반을 비췄습니다. 낡은 목줄이 담긴 통, 각각 번호가 적혀있고 몇 개는 마른 핏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도대체 뭐야 이게?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시체들을 처리했어.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리품은 보관했지. 항상 그랬어. 이건우는 주먹을 꽉 쥐고 턱을 굳혔습니다. 이건 더 이상 방치나 잔인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계산되고 악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움직이며 상자를 열고 낡은 서류, 훈련 일지, 위료 기록, 번식 일정, 이름, 전화번호, 고객 목록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붉은 잉크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폐기. 안에는 인쇄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먼 셰퍼드 강아지들. 여백에는 급하게 쓴 메모, 너무 소심함, 작업 능력 낮음, 폐기, 뒷다리 약함, 겁쟁이, 그리고 날짜들 수십 개. 이건우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4장의 사진, 바로 그 4마리 강아지들. 이틀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 메모, 새벽 전에 완료. 그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걸 기록했어. 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걸 기록했어. 맞아.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아무도 찾지 않을 거라 믿었지. 이건우는 그를 돌아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이제야 나선 거야? 남자는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들을 키웠어. 저 4마리. 난 그들의 어미를 훈련시켰어. 그리고 그녀가 저들에게 한 짓을 봤을 때 더는 침묵할 수 없었어. 네가 키웠다고? 이건우가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저들을 실망시켰어. 실망시킨 게 아니야. 이건우는 서류철을 꽉 쥐며 말했다. 오늘 밤 이걸 경찰에 가져가야 해.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발소리, 그리고 총알이 장전되는 금속성 클릭 소리. 이건우의 몸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낯선 이를 끌어내렸습니다. 손전등을 껐습니다. 창고는 어둠과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고 먼지 냄새와 희미한 공포의 기운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넌 이 일에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어. 군인. 이건우는 그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다리에서 만난 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우의 심장 박동이 귀에서 쿵쾅거렸고 그는 금속 선반에 등을 대고 있었습니다. 녹과 먼지 냄새가 그의 숨결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옆에 있는 낯선 이 어깨가 긴장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자갈 위를 밟는 발소리가 천천히, 의도적으로 사냥꾼처럼 울렸습니다.
서류를 내놔. 여자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차갑게 울렸습니다. 나가. 아무것도 못 본 척해. 이건우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도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널 보호할 거라 생각해? 그녀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내겐 그쪽 친구들이 있어. 그 서류를 가져가면 너처럼 사라질 거야. 낯선 이가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속이고 있어. 우리가 움직여야 해. 이건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두려움이 아니라 전략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전투, 매복, 간발의 차로 탈출했던 수년의 경험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방을 후르며 선택지를 계산했습니다. 출구는 하나뿐이고 밖에 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 같은 부류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절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다면 누군가 다른 이가 트럭과 강아지들을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 생각에 그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시간 다 됐어. 그녀가 외쳤습니다. 네가 선택한 거야. 문틀 아래 좁은 틈으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우의 손이 선반 위에 놓인 금속 파이프를 찾아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근접전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낯선 이를 향해 두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2초, 그리고 행동, 황. 이건우는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문을 밀어 올렸고 희미한 황혼빛 속에서 여성을 잠시 눈멀게 했습니다. 그는 폭풍처럼 돌진하며 금속 파이프를 휘둘렀고 심장은 안정적으로 뛰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물러났고 총을 들었지만 너무 느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총을 쳐내자 총이 자갈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낯선 이가 그녀에게 돌진해 땅으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들이 먼지 속에서 격렬하게 뒤엉키며 끔찍한 쿵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고 야생동물처럼 물어뜯었습니다. 이건우는 총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는 총을 집어들고 돌아섰다가 얼어붙었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다른 남자가 서 있었고 권총을 그에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내려놔. 그 남자가 고함쳤습니다. 이건우는 망설였고 그때 황! 총성이 천둥처럼 울렸지만 그 남자의 총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뒤에서였습니다. 낯선 이는 옆으로 구르며 여자의 버려진 총을 집어들고 두 번째 남자를 쏴 다리에 맞췄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가! 낯선 이가 외쳤습니다. 서류 챙겨. 이건우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고로 뛰어들어가 폐기! 라고 적힌 서류철을 집어 배낭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능한 한 많은 서류와 드라이브를 챙겨 던졌습니다. 낯선 이는 절뚝이며 들어와 옆구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지금 떠나야 해. 그들은 남은 물건을 트럭에 던졌습니다. 이건우는 운전석에 뛰어올라 문을 쾅 닫았습니다. 강아지들은 임시 침대에서 꿈틀거리며 공기 중의 혼란을 느끼고 조용히 낑낑거렸습니다. 이건우는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너희는 괜찮을 거야. 약속해. 그리고 그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달렸고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건우의 손마디는 핸들을 쥐며 하얗게 변했습니다. 낯선 이는 앞을 똑바로 보며 가슴이 오르내렸고 소매에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지?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서로 간다. 이건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개적으로 해야 해. 서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구조단체, 수의사, 언론인에게 보낼 거야. 그녀가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면 더는 숨길 수 없도록 만들겠어. 낯선 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 이건우는 백미러로 강아지들을 봤습니다. 네 마리 모두 이제 서로 웅크리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작은 몸은 마침내 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그럴 가치가 있어. 그들은 밤이 내린 직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지은 박사는 병원 밖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녀가 물으며 낯선 이를 트럭에서 내리는 걸 도왔습니다. 증거를 찾았어요. 이건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요. 병원 안에서 이지은 박사가 낯선 이 상처를 치료하고 지역 동물보호기관의 연락처에 전화하는 동안 이건우는 다시 강아지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강아지가 그의 무릎 위로 기어올라 머리를 그의 허벅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건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깊고 방심하지 않은 미소. 하지만 모든 것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문자 메시지 하나. 이게 끝났다고 생각해? 넌 네가 뭘 시작했는지 모르고 있어.
이건우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턱을 꽉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우의 전화 화면에 떠있는 문자는 불에 새겨진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바라봤고 병원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눈에 반사되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이지은 박사는 낯선 이를 뒷방으로 데려가 재우고 강아지들은 그의 옆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다가오는 폭풍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는 이미 서류 사본을 여러 구조단체와 연방기관과 연결된 퇴역 군인 연락처에 보냈습니다. 이지은 박사는 모든 것을 보안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그녀가 신뢰하는 언론인에게 보내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 여자와 그녀의 사업은 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우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한 것은 4마리의 강아지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을 견디고도 다시 믿음을 보여준 연약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들. 가장 큰 강아지, 그가 마음속으로 곰이라고 이름 지은 녀석이 피곤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그의 손을 핥았습니다. 이건우는 속삭였습니다. 너희는 다시 우리 속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약속해. 아침이 되자 병원은 조용한 활동으로 북적였습니다. 동물복지기관에서 직원들이 증거를 수집하러 왔습니다. 부상당한 낯선 이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박민재라고 밝히고 증언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뉴스는 누구도 예상치 못할 만큼 빠르게 퍼졌습니다. 불법 군견 번식 네트워크, 퇴역 군인에 의해 폭로되다 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우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경찰서에서 서장과 마주 앉아 손에 입양 신청서를 들고 있던 때였습니다. 4마리 전부요? 서장이 눈썹을 치키며 물었습니다.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마리요. 그건 큰일이에요. 정말 확신합니까? 이건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의 트럭 뒷좌석에서 강아지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각자 머리를 내밀고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곰, 루, 고스트, 그리고 타이니. 전쟁을 겪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들이 저를 구했죠. 서장은 서류에 도장을 찍고 미소를 지으며 돌려줬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당신 거예요. 이건우는 트럭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즉시 곰이 그의 품으로 뛰어들어 턱을 핥았고 나머지 강아지들은 기뻐하며 치익치익 소리를 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이건우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깊고 방심하지 않은 웃음. 그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숲 근처의 소박한 목조주택으로 조용하고 약간 외로웠죠. 하지만 이제 그곳은 내상이 발, 호기심 많은 코, 그리고 한때 고요했던 곳에 다시 돌아온 생명의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벽난로 옆에 그들의 침대를 만들고 깨끗한 물과 밥그릇을 놓고 한 마리씩 탐험하고 냄새 맡으며 서서히 정착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방 안뿐만 아니라 마침내 집에 왔다는 안전함 속에서 날이 지나고 주가 흘렀습니다. 한때 침묵에 짓눌렸던 박민재는 강아지들을 돌보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실에 머물며 지역 구조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지은 박사는 처음에는 건강검진을 위해, 나중에는 그냥 방문하기 위해 자주 들렀고 종종 간식과 웃음을 가져왔습니다. 병원은 폭로 덕분에 수십 명이 새로운 후원자를 얻었고 이건우는 그는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기억이 떠오르는 밤이 있었고 과거의 안개가 다시 스며들려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날 때면 항상 침대 옆에서 부드러운 숨소리가 들리거나 따뜻한 강아지가 그의 가슴 위로 기어올라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느 저녁 태양이 나무 뒤로 지며 마당에 황금빛을 드리울 때 이건우는 곰과 함께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강아지들은 잔디 위에서 그림자를 쫓으며 까닭 없이 짖었습니다. 곰은 귀를 세우고 꼬리를 살짝 흔들며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알지? 이건우가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너를 구한 만큼 너도 나를 구했어. 곰은 그의 손을 한번 핥고 그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건우는 온전함을 느꼈습니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사랑, 목적,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치든 계속 싸울 4가지 작은 이유.